트렌디한 패션 내용을 담은 게 패션 잡지라면 트렌디한 주식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슈 어떤 걸까요? 네, 앞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네. 임양진 팀장이 나와서 뭐 중국 얘기나 에머징 얘기 하셨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보아 포럼에 대해서 오늘 어저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아오 포럼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보아오 포럼이 무엇인지 뭔지 함께 보아오. 갑자기 그러세요? 정말 보아오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 아시는 것이 우리 다보스 포럼 아시잖아요. 네. 크게 봐서는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올해 이거 시작하는 거에 딱 그 홈페이지 딱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홈페이지에 잡은 거가 되겠고요. 아시아 국가 간에요.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정부, 비영리 지역경제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보스 포럼 똑같은데요. 다보스도 처음에 유럽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전 세계에 와잖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했지만 점차 늘어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험이 되겠고요. 네. 매년 3월에서 4월 중에 중국의 보아오라는 쪽에 지어 있잖아요. 하이난 쪽에 있는 거. 거기서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보아오에 이번에 가기 위해서는 안 가봤는데 안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머리 차 타고 가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보아오 에어포트를 이번에 공항을 새로 만들어갖고 임시계좌하고 이번에 정식으로 해서 이번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갖고 이번에 행사장까지 15km 차 타고 가니까 금방 15분이면 가겠죠. 네, 이번에 하는 거가 보아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이 만들어가는 다보스 포럼의 개념으로 아시아판의 다보스 포럼이다. 그래서 보아 포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다뤘던 게 누가 거기를 갔네 마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올해는 정재계 인사 누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많이 가죠. 돈 네. 많은 사람 다 가는데 여기다 어사니까지 갔는데요. 관계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가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잘 나오셨네요.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최태원 SK 회장, 김승희 하나회장 등이요. 일단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한 2,000명, 전 세계에서 2,000명이 오는데요. 네. 내용 자체가 분임 토의가 49개, 양자 대화, 그러니까 또 2명이 사는 대화가 5개, 그러면서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거가 되겠죠. 네. 원탁에 쭉 비룰로 앉아서 난상 토론하는 거 10개 되겠고요. 화상 토론도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회의가 90여 개나 들어가니까요. 엄청난 규모로 중국다운 회의의 규모를 이번에 자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참석자 명단을 보고 조금 예상 외였던 게 왜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총리가 가고 네. 프랑스에서도 총리가 가는데 네. 우리는 왜 총리 대신 부총리가 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살짝 의문이 드네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국무총리 바쁘시니까 안 갈 수 있겠는데요. 네. 중국 정부 주도 행사고요. 관례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직 총리가 갔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총리께서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중국이랑 약간 껄끄럽잖아요. 뭐 이렇게 이번에 그렇죠. 북한 문제하고 한중일 문제, 뭐 일본 문제 해갖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부총리 참소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가 뭐 나라에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재미나게 얘기해 드리는 게 바로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 보아오 이런 거를. 네,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도 점검을 하면서 또 적절하게 객관적인 내용, 팩트들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 아젠다, 주요 의제는 어떤 거가 거론되고 있을지, 뭐 또 세계 경제 이런 걸까요? 그 핵심적인 어떤 의제, 핵심적인 딱 그 캐치프라이즈는 이겁니다. 글로벌 경제 발전 범주 내에서 아시아 경제 미래를 보자, 뭐 이런 큰 그림이 되겠고요. 네. 그 안에서 의제가 한 3개 정도로 구분된다라고. 그러니까 크게 하나 있고 그 밑에 3개 정도가 이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거죠. 중국의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양해도 열렸으니까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번에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리커창 총리가 양해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조연설을 쫙 멋있게 하겠고요. 네. 13.5 기획 공급 측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그리고 공급 측 개혁에 대한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전 세계 내노라는 사람 앞에서 딱 한번 블루프린트, 청사진 쫙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통화 전쟁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G20 재무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어찌됐건 통화 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역 활성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번에 3월 20일까지인가요? 지금 또 수출이 19% 감소했다는 얘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규모를 다시 올리자, 뭐 이런 얘기. 활성화 방안하는 것이 첫 번째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네. 대처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일체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AIIB, 그 중국 안에서의 그 개발을 위한 네. 그 아시아 개발은행이 되겠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시작했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 얘기했고요. 액션 플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메이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게 보면, 네. 그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랑 포함해서요, 동남아 5개 국가가 모이는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는데요. 네. 이 동남아 아시아 국가 5개가 어디냐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트남, 이렇게 5개가 모여서 란창캉이랑 메콩강 뭐 베트남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메콩강 지역의 연계 발전 논의를 하는 거가 이번에 핵심적인 두 번째 의제가 아시아 기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번에 또 네. 협상을 마무리하겠고요. 이래서 그 2020년까지 이 지역이 완전 자유무역한다는 거거든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3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한 개는 무엇일지 빼놓고 가셨는데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말하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뉴 노멀 시대, 그러니까 신상태, 중국 한자로 쓰는 거예요. 신창탈. 예, 신창태. 그거 신성장 능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이 문화산업이 딱하게 들어가겠고요. AI는 뭐 여러 번 들으셨어요. AI 인공지능. 들어가면서 이런 걸 포함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이런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신성장 동력,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알파고가 와갖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는 전 세계에 좀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대한 네. 검색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양회를 하는 와중에 그 이세돌이 그 알파고를 이기는 거가 자막으로 나서 갑자기 특보로 속보로 나갈 정도로 관심이 크거든요, 중국이요. 네. 근데 이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스포츠, 영화, 연애 이런 거에 대한 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중심되는 것이 여행 쪽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6월 16일 날 상해 디즈니랜드에 드디어 오픈하겠고요. 네. 다음 주부터 예매가 들어갑니다. 티켓 예매가. 그리고 뭐 할인하고 행사가 들어가는데요. 상해 디즈니랜드 기대하면서 전체 여행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영화 관련 좀 올라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보고 올라가는 건데, 중국이 향후 2020년 되면 앞으로 3, 4년 정도 배운 다음에 중국이 문화 수출국이 되겠다는 원단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때까지 투자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로봇 인공지능 분야는 우리나라도 많이 느끼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리 소중한 내 일자리가 로봇가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맞아요. 걱정들 많이 있잖아요. 앵커도 뺏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스마트 제조업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거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 AI를 비롯해서 콘텐츠나 문화 관련해서 그쪽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은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인류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 보아 포럼, 그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해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걸 앞서가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희는 이제 관심 갖고 방송도 하고 있지만, 증권가는 관심이 작년 대비 상당히 썰렁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는요. 왜냐하면 중국과 이제 미묘한 관계 때문에 지금 총리가 안 가고 부총리가 가니까 약간 언론의 관심도 떨어져 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은 어제 반등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리커창 네. 총리가 이번에 연설하고요.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에 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또 희망적인 얘기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리면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의 결국은 AIIB,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보면 중국의 인프라 지수에 관련된 ETF,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홍콩에 있는 거, 중국은 인프라 지수 ETF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홍콩의 시장에서 신분은 3006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다 여기저기 말들하고 대한민국 주식도 많이 있으나 갑 중에 갑은 어디다? 구글이다. 구글, 알파벳이 있는 공식 명칭이고 심벌은 구글이 되겠는데, 이런 알파벳 같은 거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로봇 의료기기. 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브랜드는 이제 다빈치라는 게 있는데요. 워낙 회사 이름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우리나라에 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아 포럼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소식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 꼭 점검하시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3월 들어서 550% 이상 급등했었던, 그래서 거래소가 조사에 들어갔었던 코데즈 컴바인이요. 오늘장 4월 첫째 주부터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오늘장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하시면서 이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 수급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출발 차이나로 함께 가시죠.